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문단의 일형식을 우리 실제 기출문제 가지고 공부를 했었죠. 이번 시간은 정말 문단의 5형식 중에서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고 싶은 문단의 2형식입니다. 여러분들 문단의 2형식이 실제 기출문제 어떻게 적용됐는지 보시고요. 여러분들 2형식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문단의 일형식. 자, 맨 처음에 주제문이 나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 그랬죠. 주제 진술이 맨 처음에 나온다. 물론 이제 그 앞에 캐치 이렇게 눈길 끄는 그런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주제문이 나오면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다른 말로 풀어주는 재진술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논거, 포인트죠, 포인트. 포인트는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포인트를 시작하는, 논거를 시작하는 논거 도입 문장이 나오고 그 논거를 지지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거에 대해서 요약해주는 미니 컨클루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빠져있지만 뭐가 빠져있나요? 결론. 컨클루전이 있을 수 있죠. 이 컨클루전의 특징은 이 주제 진술 이 부분을 받으면서 때에 따라서는 플러스 1 기능도 한다고 했었죠. 이게 이제 문단의 1형식이고요. 그러면 오늘은 문단의 2형식으로 한번 보죠. 이번 시간에 문단의 2형식으로 볼 텐데요. 자, 한참 밑에 있네. 여기 한번 보시죠. 문단의 2형식은요, 지금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빌드업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문단의 그 주요소를 공부할 때 공부했던 그 단락이 문단의 2형식의 대표적인 형태예요. 그때는 그 맨 앞에 캐치가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Refining Ignorance에서 뭐 세련되게 하는 무지, 뭐 과학은 세련되게 하는 무지를 뭐 관련된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캐치, 눈길을 끄는 문장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빌드업이 나오는데 이 빌드업은 그 주제 문장을 주제 진술을 이끌기 전에 나오는 내용으로서요. 보면은 대조되는 내용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대조되는 내용은 뭐와 대조가 되냐면 이 주제 진술과 대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주제 진술이 시작할 때 버시나 하우에버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보의 내용. 양보는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식의 양보가 아니고요. 뭐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 할 적이 그렇죠. 또는 배경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주는 글이 나옵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어디쯤까지 그게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중간 부분에서 이 중간 부분에서 이 단락의 중간 어디인가에서 이제 드디어 이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 진술이 나와요. 토픽 스테이트먼트가 나오고 그 나머지는 일형식하고 똑같습니다. 그 주제 진술에 대해서 리스테이트먼트 달리 표현하는 방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논증이 나와요. 그 논증의 맨 처음 시작하는 포인트 인트로덕션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것을 지지해주는 포인트 서포트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논증한 것을 개별의 것을 요약해주는 미니 컨클루전이 역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주제 진술과 관련돼서 컨클루전 결론이 나오는데 강조했듯이 결론은 주제 진술을 혹은 주제문을 달리 표현하거나 거기에 플러스 1 정도 개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왔을 텐데 이거 수능 기출문제였는데요. 상당히 그 당시에 학생들이 많이 틀렸어요. 쉽게 얘기해서 3점짜리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보세요. 주어진 글 다음에 읽을 글의 순서. 요즘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 글의 순서를 맞추는 문제잖아요. 이게 주어진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일형식이었다면 대체로 쉬워요. 이게 이 주어진 글의 전체적인 방향을 정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일형식이 아니라 이형식이거나 다음 시간에 공부할 삼형식이면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뭐 기존에는 뭐 연결어라든지 지시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순서를 맞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요즘 그 모의고사나 수능을 출제하는 사람들이 어떤 연결어나 지시어를 통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그런 단락은 피하고 있어요. 그럼 주로
선생님하고 지금 공부했듯이 단락의 구조, 단락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순서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형식 또 3형식 그 부분 단락의 구조를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전에 직접 풀기 전에 우리 밑에 한번 구조 분석한 걸 한번 볼까요? 자, 구조 분석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안타깝게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다 들어오긴 한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2형식이에요. 왜 2형식이냐? 주제 문장이 처음에 있는 게 아니라 주제 진술이 중간쯤에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 시작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주어진 문장은 이게 주제 진술이 아닌 거예요. 즉,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은 이게 바로 빌드업이죠. 빌드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살짝 보면은 특징을 보면 여기에 주제 진술이 벗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앞에 나오는 좀 이렇게 제시된 문장은 이 주제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주어진 문장이 맨 처음에 주어진 문장이 이 글의 방향을 오히려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뒤에 이 부분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봤더니 지금 주황색으로 표현하려고 했는데 거의 노란색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리스테이트먼트예요. 리스테이트먼트 여기서 quite predictable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다른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 얘기를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논거가 지금 B가 되겠고요. 근데 그 B에 논거가 하나가 있고 여기 포인트 1인데 여기 보면은 또 논거가 두 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likewise처럼. 그래서 두 번째 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논거를 모두 망라해주는 미니 컨클루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글인 거죠. 그런 글. 그죠? 네. 자, 그러면 요걸 우리가 색깔을 눈여겨보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글자를 좀 키워볼게요. 네. 너무 안 보이니까 글자를 키워보도록 하면은 너무 크네. 네. 자, 여기 보죠.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clearly, 분명히 semantic knowledge, 이 semantic이란 말은 이제 도식화되어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식화된 지식은 helps you,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guiding your understanding, 여러분의 이해를 안내해 주거나 enabling you to reconstruct things you cannot remember. 여러분이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을 이 reconstruct란 말은 이게 동사를 재구성하래요. 재구성하도록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빌드업에 나온 내용은 이 스키마틱 이 난리지가 이게 좋다라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다, 도움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에 여기서 주제문은 뭐냐면 but schematic knowledge 이 구조화된 지식은 구조화된 얘기가 도식화된 지식은 can also hurt you라고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can also hurt you.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도움이 된다라고 되는데 이게 정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글의 방향은 이 도식화된 지식이 오히려 해를 끼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해를 미친다. hurt you. 여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hurt you.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체적으로 promoting errors in perception and memory. perception이란 말이 이게 지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각과 memory, 기억에 이 에러를 조장한다는 얘기예요. promote를 조장하다. 자, 더군다나 moreover, the types of errors, 이런 실수의 유형은 produced by schematic, 즉 이런 도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실수의 유형들이 quite predictable, 이게 대단히 예측 가능하다. 예측 가능한 이런 뜻이거든요. 대단히 예측 가능하대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리스테이트먼트인가 요 내용을 다시 풀이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Bear in mind that 했는데 that 이하를 염두에 두세요 하는 말이에요. 스키마타, 이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summarize the broad pattern of your experience. 자, 여러분 경험에 broad, 이 폭넓은 패턴을 요약해 준다. 그죠? 예. 그러니까 경험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얘기해 준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they tell you in essence, 이거는 본질적으로 하는 뜻이죠. in essence, 본질적으로
what's typical or ordinary in a given situation.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이 typical, 이건 전형적인 뜻이죠. 무엇이 전형적이고 무엇이 ordinary, 자, 일반적인지를 그렇게 들려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엇이 전형적이고 무엇이 일반적이냐, 이게 뭐예요? quite predictable, 이 내용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재진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지금 결국에 이 도식화된 지식이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논거를 갖다가 여기 이제 포인트 인트로덕션 여기 시작되는 거죠. B에서 any reliance on schematic knowledge. 그래서 이 도식화된 지식의 reliance는 의존이죠. 의존을 하게 되면은 will be shaped by this information about what's normal. 바로 이런 이 정상적인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정상적인 것이냐에 관한 그런 정보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바로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부연 설명해주는 첫 번째 부연 설명해줘요. If there are things you don't notice while viewing a situation or event.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을 볼 때 알아채지 못한 것이 있다면 your schematic, 여러분의 도식은 will lead you to fill in the gaps. 그 공백을 채우도록 해주는데 뭘로 채워주냐면 with knowledge about what's normally in place in this setting. 그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지, 즉 이거죠. what's normal에 받는 말이에요. 무엇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지 이걸로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likewise 보면은 요 포인트 1, 즉 지금 포인트 인트로덕션 요거를 갖다가 this about what's normal을 부연 설명한 첫 번째를 논거를 요거로 잡았다면 두 번째 논거가 바로 likewise. 자, 알아채지 못한 건데 여기서는 if there are things you can recall이에요. recall은 기억하다죠. 기억하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억할 수 없는 게 없다면 이거는 알아채는 거예요. 지각에 관한 거예요. 그죠? 네, 지각에 관한 건데 여기 만약에 여러분이 기억할 수 없다면 your schemata, 여러분의 도식은 will fill in the gaps with knowledge about what's typical. 또 나오네요. What's typical in that situation. 그 상황에서 전형적인 것. 아까 여기 what's normal이 여기에 연결되는 거죠. 예, 전형적인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으로 그 공백을 채워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예를 봤을 때 알아채지 못한 것, 즉 인식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recall, 기억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되는 것으로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니 컨클루전을 보세요. as a result, 그 결과 reliance on schemata, 그래서 이런 도식에 의존하게 되면 will inevitably, 이거는 불가피하게라는 뜻이죠. make the world, 세상을 seem more normal than it really is. 세상을 실제보다 더 정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자꾸 모르는 부분은 자꾸 정상적이게 생각된 걸 채우니까는 실제보다 더 정상적이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And will make the past, 과거를 seem more regular than it actually was. 그래서 실제 과거가 그랬던 것보다 더 규칙적인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이해했다면요. 보세요. 자, 좀 여기 한번 밑으로 내려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 보세요. 처음에 주어진 문장이 이게 빌드업이에요. 그러니까 글의 방향과 여기서 오히려 엉뚱한 방향인 것이죠.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schematic knowledge, 이 도식화된 지식이 can also hurt you. 여러분한테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여러분의 이 경험을 갖다가 이게 브로드하게 포괄적으로 봐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정상적인 거나 일반적인 걸로 채워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채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정상적인 것으로 채워보고, 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또 정상적인 것으로 채워줘서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보다도 더 정상적인 거나 규칙적으로 보이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봤으면 지금 요거를 보고서 순서를 결정하게 되잖아요. 지금 여기를 지금 이 문제를 보고서 순서를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주어진 이 3점짜리 순서의 문제인 경우에는 이게 주어진 문장이 주제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주제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빌드업의 기능이고, 그 다음에 주제 진술을 찾게 되고, 그럼 이 형식이란 얘기인데, 주제 진술, 리스테이트먼트, 논거, 그 다음에 미니 컨클루전 내지 컨클루전, 이런 순서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지 이런 이 형식의 단락을 갖다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단의 이 형식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고 또 난이도 높은 문제를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에 빌드업, 그 다음에 토픽 스테이트먼트, 주제 진술, 리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포인트, 그 다음에 미니 컨클루전, 내지 컨클루전, 이런 순서로 된다는 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문단의 3형식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문단의 3형식은 주제, 토픽 스테이트먼트가 그 단락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경우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경우인데 그것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미리 예고를 하자면 문단의 3형식으로 구성이 된 그런 단락으로 된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많이 출제되지도 않아요. 예. 다음 시간에 문단의 3형식 적용 연습에서 만나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